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측 비율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아스플로어엔 못 미치죠. 아스플로어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 아스플로 공모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피팅 밸브 산업에 속해 있고 전방 산업은 반도체 장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스플로가 전일 수혜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공모가가 22,000원이 상단이었는데 25,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공모 규모도 157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약은 월, 화, 양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상장은 10월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아스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공모가가 무난하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결과를 보고 청약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수혜측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1637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경쟁률이 무려 2142.7대 1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공모를 진행한 업체들 중에서 수혜측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아스플로의 수혜측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아스플로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낀 것인지, 아스플로의 수혜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최근에 대업급 공모주였던 현대중공업과 비교를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스플로와 비슷한 수혜측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과연 상장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아스플로의 공모가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상장된 피팅 밸브 업체들을 유사 기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USD, 하이로코리아, 퇴강 3개의 기업을 최종 선정을 했고요. 이 기업들의 평균 PR을 계산해 보니까 21.1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할인율 23%에서 10% 정도 적용을 해서 공모가를 산출을 했어요. 하지만 공모가가 2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할인율은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아스플로어가 피팅 밸브 업체이긴 하나 전방 산업이 다릅니다. 상장된 피팅 밸브 업체들은 조선, 플랜트 이쪽 비중이 크고요. 아스플로어는 반도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팅 밸브 업체들로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된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 기업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상장된 반도체 장비 업종의 평균 PR을 계산해 보니까 18.4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피팅 밸브 업체와 PR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그냥 무난한 기업이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했느냐? 첫 번째는요, 아스플로가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밸류를 준 것 같습니다. 아스플로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시면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사의 부품을 공급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A사가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은 추측컨대 어플라이어드 머트리얼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1년간 주가도 거의 한 2.5배 정도 올랐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증설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까닭이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PR이 24.5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기업이 있는데 이 어플라이어드 머트리얼즈에 납품한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ASML까지도 고객사를 확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확보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이 ASML 역시 최근 1년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고요.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이 어마무시합니다. PR이 무려 64.5배입니다. 최근에 TSMC가 글로벌 반도체 강자로 떠오르고 있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글로벌 1위 부동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예전에 반도체 팹리스 업체와 그 다음에 파운드리 업체 간의 그런 관계를 살펴보면 팹리스 업체들이 갑이었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됐죠.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발생을 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집중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 퀄컴, AMD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TSMC를 거의 그냥 갑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ASML과 TSMC의 관계를 또 살펴보면 ASML이 오히려 갑입니다. 왜냐하면은 10나노 이하 미세화 공정에서는 극자외선 장비를 사용해야지
회로 선폭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를 이 네덜란드의 ASML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ASML의 장비를 무조건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아스플로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ASML에도 납품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아스플로의 매력을 느낀 배경에는 반도체에서 바이오 산업으로 전방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증권신고서에 살펴보면 역대 아스플로가 인증 및 수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오 제약산업 장비 부품 설계 인증을 받은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아스플로의 신사업 관련해서 증권신고서에서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냐면, 바이오 산업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부품이라든지 그 정도는 납품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쪽이 부여하는 멀티플, PR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와중에 아스플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어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스플로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대중공업과 비교해서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플로의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비율 같은 경우에는 2143대 1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이후 공모를 진행한 업체 중에서 1등이에요. 백분율로 따지면 상위 1%가 안 되죠. 상위 0.8%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 같은 경우에는 41.8%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백분율로 따지면은 한 70%.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86%로 백분율로 따지면 23.6%입니다. 이 역시 양호한 순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12.1%입니다. 수요 예측 비율이 역대급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백분율로 따지면 가장 좀 저조해요.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72.4%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비율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아스플로엔 못 미치죠.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도 아스플로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 물량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서는 아스플로보다 훨씬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매겨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4점이에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79점입니다. 수요 예측 비율이나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았지만 유통 가능 물량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서는 아무래도 이 중간보단 뒤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64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스플로와 공모 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SI부터 브레인즈 컴퍼니까지 총 9개 기업이 아스플로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했습니다. 일단 시가 상승률 살펴보면 9개 기업 중에서 무려 5개 기업이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따상에 성공한 기업은 명신산업 하나뿐이었어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좀 따상에 실패를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시가보다는 종가 상승률이 약간 좀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점 아스플로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공모가 절대 단위입니다. 시가 상승률이 100%로 시작한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면 TSI, 그 다음에 포인트 모바일, 명신산업, MBT, 브레인즈 컴퍼니 이런 기업들인데 대부분 공모가 절대 단위가 높지가 않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를 제외하고는 만원대,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만원이 채 안 되죠. 그리고 더블에 실패한 기업들 살펴보면 위드텍, 뷰노, 나노 CMS, HK 이노엔 이런 기업들을 보면 최소 공모가 단위가 2만원 이상이고, 특히나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시장에서 공모가 절대 단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기업들에 비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공모가 절대 단위가 싼 기업 중에서 더블이라든지 따상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스플로의 공모가가 25,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투자하시는데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사실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피팅 밸브 업체,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
PER을 비교해 봤을 때 무난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측 비율이 역대 1위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글로벌 장비 1위 고객사한테 납품을 했고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대표적으로 ASML이라든지 이쪽에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시적이다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현재는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더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는 분야입니다. 시장에서도 부여하는 PR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플로의 수혜측 결과를 가지고 현대중공업과 비교를 해보니까 수혜측 비율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확실히 좀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 물량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났죠. 특히 이 수혜측 비율은 역대 최고인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2%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업사이드는 확실히 있다. 흥행을 할 것 같다. 자, 근데 기업의 사이즈도 좀 작고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팔아치울 그런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플로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살펴보니까 총 9개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개 기업은 더블에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따상에 성공한 기업은 한 곳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셔서 대략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의 청약 경쟁률, 우리사주 청약 결과,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현황에 따라서 투자 매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